안미현 검사인데요. 저는 잘 몰랐다가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 주최자가 안미현이라고? 막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짚어드릴게요. 로스쿨 강의에 가서 형광펜을 칠해가면서 그 학생들한테 알려준 죄명, 이런 거 눈여겨봐야 돼. 이 죄명 잘 살펴봐라고 이렇게 형광펜을 치면서 알려주고 그것들이 실제 시험에 우르르 나오게 되면서 결국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재시험까지 결정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형광펜을 칠해가면서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서울중앙지검의 안미현 검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 과거의 이력도 보니까 검찰개혁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책임지라면서 소리쳤던 사람이다. 과거 이런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안미연. 네. 한 두 달 전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안미연 검사라는 사람을 좀 규정 짓자면 조금 이제 난해할 수 있는데. 난해합니까? 난해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들도 성향별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오. 그냥 소위 말해서 찐윤파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정유미 검사장 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윤석열 하수인격이 있고, 안미연 같은 사람은 윤석열 하수인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결론적으로 중립인 척 가장해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의 이익들을 보장해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네. 약간 그 기회주의성 그래요? 그 찐윤들 있잖아요. 뭐 세상 조직을 생각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주의자인데 검찰주의자. 윤석열 쪽 라인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안미연의 주장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네. 그 윤석열 하수인들이 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검사라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이제 검찰 그 개혁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논의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논의의 중간중간마다 안미연 검사가 목소리를 많이 냈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낸 걸 우리가 들어보면 기존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습니다. 네. 반성이 없고 오로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똑같아요. 사법부를 흔든다처럼 뭐 검찰을 흔든다. 내지는 뭐 민주당의 의회 독재다. 이제 이런 프레임에 편승을 해서 해온 약간의 교묘한 검찰주의자 같은 이제 그런 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검사인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네. 검사들이 로스쿨에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검찰 실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이게 나중에 검찰 임용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 성적으로 고려가 되는 과목인데 그걸 가르치면서 그렇게 맨날 뭐 정의가 어떠고 저쩌고 떠들던 사람이 문제를 미리 다 거의 알려주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아니 오죽하면 법무부에서 재시험을 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죠? 없죠. 아니 없죠. 그 시험 문제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형법에 죄가 많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이 죄 나온다, 저 죄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톡 1부터 찍히시고. 100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1부터 5까지만 딱 준비해야 되는 그 몇몇 특정 사람이 생긴 거지. 특정 네네네. 학교에서 안미연 검사가 저 유출을 했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 유출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특혜를 보는 것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또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법무부가 사상 초유의 재시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에서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라고 또. 그러니까 하던데. 이거는 지금 수능 2번 치르는 거랑 똑같은 그쵸? 수준입니다, 사실은. 우와.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이거는 안 되지. 이거 왜냐면 고발당해서 아마 처벌받을 그 수 성악가 있습니다. 교수 있잖아요. 네. 지정곡이 이번에 무슨 노래 나온다. 요것만 해도 처벌받아요. 네, 처벌 네, 네. 받았습니다 이미.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왜요? 왜 그냥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수사 받아야죠. 당연하죠. 수사 받아야죠. 그래서 네. 박은정 의원인가 의원님 맞아요. 또 막 이렇게 로스쿨 그 유출했으면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고 그치. 강력하게 공무상 주장하고 비밀 계시더라고요. 누설. 근데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근데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일이지? 사실 그 전부터 이미 당연히 이런 게 밝혀졌다면 바로 수사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해야 아니 되는 옛날에도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모 대학에서 뭐 어떤 학생이 교수님 캐비넷 들어가가지고 시험 문제 미리 깨서 열어보고 이런 부정 시험 대법원 보고. 녀석.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더 심각하죠. 본인이 강의를 했고 문제를 출제하고 관련된 관리를 해야 될 공무원이 네. 문제를 유출하고 이런 식의 찝어주기식으로 특혜를 준다. 어. 이거는 뭐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이건 뭐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시험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현직 검사가 검찰 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시스템 자체 요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현직 검사가 직접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게 꼭 필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로스쿨 봐야 되지? 제도가 사실은 과거 사법시험과 좀 다른 점이 과거 사법시험은 시험을 먼저 치고 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로스쿨은 사법연수원과 이 법학대학원 과정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나와서 일부 강의하고 하는 부분은 뭐 불가피한 면은 있죠. 네, 아무래도 네. 실무를 또 배워야 되는 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로스쿨에서 지금 실무를 검사들이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유착관계 내지는 특혜를 베풀면서 본인의 업무 처리를 공정하지 않게 하고 있는 이런 검사들이 지금 그렇죠. 문제인 거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미영 검사 케이스를 가지고 전 이건 뭐 발본색원해서 저는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누구도 문제 안 일으켰던 거를 왜 안미영 네네. 검사 혼자 문제를 일으키고 다닙니까? 어. 이거 저는 안미영 검사한테 책임을 저는 바르게 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당시에 왜 계속 전교 1등했다 이런 거 기사 보신 적 예, 있죠? 예, 예. 그때 검찰이 징역 8년 구형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게 이제 업무방해죄도 되죠. 그러니까요. 시험에 뭐가 대해서. 달라요?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유출 얘기가 나온 김에 쿠팡 얘기. 쿠팡하면 유출, 유출하면 쿠팡 아니겠습니까? 아 처음에 노출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 시간 그렇습니다. 쿠팡입니다. 어디 그걸 유출? 축소시켜서 아, 지금 정말. 발표하느냐라고 맞습니다. 지탄까지 받았었는데 쿠팡 사태 이게 거기에도 이제 검찰 그림자가 많이 아른거립니다. 이상하게 아니 도대체 왜 안 끼는 쿠팡에 데가 없어. 안 끼는 데가 없어 진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핵심 엄희준 검사 관봉권 문제까지 엮어서 상설특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현판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요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상설특검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설특검이 이제 두 가지를 수사하는 거죠. 예, 예, 이제 예. 쿠팡에 관한 그 어미준 부천지청장이 덮어준 부분과 이제 관봉권 관봉권. 띠지건 남부지검에서 있었던 이제 그 네. 사안을 가지고 특검에서 수사하는 건데 검찰이 관련됐기 때문에 특검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개별 특검이 아니라 상설특검법에 따른 네. 특검이기 때문에 약간 규모는 좀 축소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실관계를 저는 뭐 밝히는 데는 그리 어려울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이제 쿠팡의 그 번호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정말 국민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 피해를 끼쳤는데 결국에는 쿠팡이 저는 가져왔던 그 시스템의 저는 문제가 드디어 다 노출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 시스템에 관해서 투자해야 될 돈도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대관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쿠팡의 그 조직 문화가 네네. 결국에는 이 어미준 지청장의 이건 좀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여기도 결국은 대관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 그 소위 말해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검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유, 이게 뭐 이게 정치판에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꽤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관 쪽으로. 예, 그리고 예. 당시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예. 사람들도 연루돼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취약성 내지는 기업 본연의 역할보다는 이런 식의 대관 업무를 통해서 로비로 네. 그때그때 사안을 덧대기식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이 어두운 범행의 그림자들이 이번에 저는 이 특검에서 네. 낱낱이 좀 드러나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퇴직금 안 주려다가 요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요거는 또 따로 빼고요. 그쵸. 아무래도 어미준도 또 이거 무고죄라고 또 했더라고요. 어. 요거는 따로 빼고 저는 쿠팡이 정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잠깐 언급돼 있는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 있잖아요. 예. 요게 지금 언론에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쉴드가 들어가고 있냐면 특히 쉴드요? 네, 조선일보가 그 맨 앞에 서 있는데요.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는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식으로 쿠팡이 내세웠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처음엔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거세게 다들 비판을 하니까 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어머 그거 중국인이 한 거래라고 했다가 중국 없으면 어떻게 살 네, 거냐? 제 말이 그 아유, 말입니다. 진짜. 예전에 북한이었던 자리를 싹 다 중국으로 맞아요. 메꾸고 있어요. 분발해야 돼 북한이. 자, 중국인 뭔 소리지? 해커 이런 얘기를 하고 해킹을 당했다 어쨌다 중국인에다가 키워드를 맞춥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한 일주일 전 정도의 키워드는 뭐냐면 쿠팡 너무 때리지 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고 라는 걸로 또 프레임을 잡더니 오늘 조선일보는요. 제대로 사과하고 있더라고.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 다 대책 광고하고 있더라고. 알겠지? 이렇게 왜? 하고 있습니다. 좀 품어달라는 건가 보죠.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포용력이 그리고 생겼어? 갑자기 지마켓도 수십 명 지금 싹 나오고 있어. 아유, 이게 물타기. 쿠팡만 잘못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는 진짜로 거는. 이런 식으로 언론이 흘러가고 있다는 아. 것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진짜 네. 여기 진짜 다 피해자예요. 저도 쿠팡 그 개인정보 유출 다 네, 이거 네, 문자 네. 받았고 저도- 다 우리 국민들 피해자 아닙니까 지금? 통관번호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 하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저 해야 되는데. 저도 해야 되는데. 정말 참 이건 멈추겠네. 정말 이번에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정말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